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이제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의 어떤 그 중심지에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우리하고는 생활이 틀리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특권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검사로서,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없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나 검찰총장. 그래 그래 놓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어떤 헝클어진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도 했겠지만, 또 자기가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도 또 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말로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한 2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잠잠하게 그냥 유채꽃 필 때 봄 바다, 잔잔할 때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의 그런 부분은 터치가 안 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면서 정말로 보수적인 기질이 있고, 거기에 상명하복 관계로 있었던 한동훈이나 이원석을 갖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시켰을 때는 이제 복시민들이니까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즉 말해서 외교부자라든가 국방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문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법과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은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또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주변에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주변에 왜 배신자와 적이 생겼냐라는 배성규 논설위원입니다. 조선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제 우리처럼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대략 전해지는 요걸로만 느껴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세심하게 이분이 배성규 논설위 정리를 해놨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검사였다. 따르는 특수통 후배 검사들이 넘쳤다. 검찰총장 시절 정권의 탄압을 받을 때 이들이 똘똘 뭉쳐 보위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하자 이들을 대통령실과 검찰, 정부 요직에 중용했다. 야당은 검사 정권이라고 했다. 2년이 지나면서 윤사단은 금이 갔다. 윤의 분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먼저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문제로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고 김 여사 문제 메시지를 수차례 입씹했다. 대통령의 경로를 불렀다. 비대위원장에서 쫓겨날 뻔했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비토를 받았다. 다음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었다. 한 대표 못지않는 윤의 핵심이었지만 김 여사 수사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장했다. 수사 심의위원회에서도 해부했다. 심의위원회도 해부했다. 여론 눈치 보며 자기 정치 한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수사 라인 검사들은
이 전 총장 편에 섰다. 친윤이 장악한 여당의 일각도 한 대표를 지지했다. 한때 친윤이나 검사 출신들도 있었다. 측근과 우군이 등 돌리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당혹했을 것이다. 검찰 인사로 급한 불은 껐지만 한 대표 당선은 막지 못했다. 사법시험 구스만의 늦깎이 검사가 된 윤 대통령은 고시행 때부터 후배들을 몰고 다녔다. 검찰에선 부하 검사들과 술자리를 즐겼다.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는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이른바 왕추와 또마이 같은 보수 문화가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경청하고 토론해도 설득이 쉽지 않다.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견을 조율하는 용광로여야 한다. 그런데 정치 입문 10개월 만에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이런 정치권 생리가 났을 수밖에 없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눈에 가시 같았을 것이다. 후보 단일화 때부터 껄끄러웠던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전 대표는 밀어냈고 안 의원은 국정의 적이라 했다. 지시한 대로 못하거나 딴소리하는 측근들은 질책받았다. 친구였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대통령 주변 배신자 상당수는 김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 대표 이 전 총장이 그 길을 갔다. 김성한 전 실장 낙마도 순방 과정에서 김 여사 일처리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성격이 급해도 사리에 닿으면 길을 연다. 하지만 김 여사 문제는 외회했다. 이른바 노터치다. 김 여사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대통령의 경로를 경험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 여론이 나빠지고 주변 우려가 깊어져도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최측근이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들자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1호 배신자였다. 김무성 전 대표가 뒤를 이었다. 진박 아니면 배신으로 평가하는 마이너스 정치의 결과는 여권의 분열과 총선 참패, 대통령 탄핵이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08년 대선 경선 패배가 내부 배신자라 탓이라고 여겨 살생부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본인의 의사와 정책 잘못이 더 컸다고 한다. 집안 싸움하고 잘된 정권은 없다. 대통령과 측근 후계자가 갈등을 빚으면 다음 선거는 보나마나다. 대통령은 내 생각보다 주변 목소리에 더 기울여야 하는 자리다. 2, 3, 4인자를 끌어안는 동시에 경쟁시켜야 대통령이 빛난다. 이들을 적대시하고 쓴소리에 화를 내면 주변의 배신자와 적이 생기게 된다. 배신의 정치를 외치다 대려 분열과 역풍을 자초했던 박 전 대통령의 데자부가 어른거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배성규 논설 의원입니다. 일부 이제 맞는 것도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그 국정에 도움을 되는 의사들을 개진했었는가?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배성규 논설위원은 그 김 여사 문제를 전적으로 이제 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온 어떤 근원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그때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보수 정권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시켰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당선시켰던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괴리된 행동을 했던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원하는 좀 그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막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의 행태도 보이지 않았던가. 자기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가. 그걸 윤 대통령은 좀 물론 이제 그 김여사 문제도 있습니다. 김여사 문제도 저희들 이제 아쉽게는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다녀오시면은 좀 정확하게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 개혁신당 이준석 당인가? 거기서 하여간 뭐
그 대통령 배우자법 뭐 얘기를 했던데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마음 놓고 배우자도 마음 놓고 대통령 배우자면 어느 정도의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윤 대통령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10달 만에 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김 여사도 참 어떻게 본인이 뭐 영부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밖으로 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참 필요 없이 본인을 갖다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 그걸 또 부정적으로 예배에 노출을 시킨 그 뭐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제 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이번에 이제 김대남인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정리를 해서 좋은 쪽으로 나머지 그래도 2년 반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될 국정 책임자로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좀 새롭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얘기하는 무슨 2006년 의대 증원의 문제 다시 논의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러는데 그 의료 계획은 정확히 잘 지금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공의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마음을 한번 돌려가지고 지금 그 유급하고 내년에 같은 막 이렇게 증원된 사람들하고 교육받는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기에 갑자기 2,000명 증원하게 되면은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유급해갖고 내년에 같이 교육받겠다고 그러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 주변에서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조언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좀 적극적으로 좀 힘이 돼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왜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고 왜 배신자 그다음 국민들이 원하는 거 눈에 다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라든가 검찰을 좀 잘 다독거려 가지고 우리 세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올바른 수사도 하고 올바른 재판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런 자세들로 인해서 같은 것을 봐야지 같이 이제 팀이 돼야지 계속 이런 문제들을 노정시키는 데서 그냥 그런 상황 놓고 팀만 되면 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성균 논설위원님이 말하는 것하고 저는 약간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팀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들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성균 논설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잘 살펴봤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윤 대통령이 참작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감사합니다.